19세기 중반 유럽의 병원들은 죽음의 그림자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특히 출산을 마친 산모들이 의문의 열병, 즉 산후결로 목숨을 잃는 일이 비일비재했죠. 당시 가장 저명하다는 의사들조차 원인을 몰라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끔찍한 비극의 원인을 밝히기 위해 고군분투한 한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그나츠 제멜바이스. 오늘 우리는 시대를 너무 앞서간 나머지 비극적인 삶을 살아야 했던, 하지만 인류를 구원한 그의 위대한 발견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1846년 헝가리 출신의 젊은 의사 제멜바이스는 오스트리아 빈 종합병원에 부임합니다. 그는 평원의 두 산과 병동 사이에 존재하는 기이한 차이점을 발견합니다. 의사와 의대생들이 진료하는 제1병동이 산모 사망률이 도산사들이 운영하는 제2병동보다 무려 5배나 높았던 것입니다. 대체 왜 이런 끔찍한 차이가 발생하는 걸까요? 제멜바이스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밤낮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동료 의사가 부검 중 칼에 베인 상처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동료의 사망 증상이 산후결로 죽은 산모들의 증상과 똑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멜바이스의 머릿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체 입자의 의사들이 시체를 부검한 뒤 손을 제대로 씻지 않고 산모들을 진찰했고, 그 과정에서 시체에 있던 무언가가 산모들에게 옮겨가 감염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진실을 발견한 제멜바이스는 즉시 모든 의료진에게 염소 소독액으로 손을 씻을 것을 명령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제1병동의 산모 사망률이 18%에서 1%대로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의학적 발견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동료 의사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의사의 손이 죽음을 옮긴다는 그의 주장은 당시 의료계의 권위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의사들은 자신들의 과오를 인정하기보다 제멜바이스를 이단아 취급하며 조롱하고 멸시했습니다. 결국 그는 병원에서 쫓겨나고 학교에서도 외면당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제멜바이스는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발견을 알리기 위해 홀로 싸움을 이어갔습니다. 그는 유럽 전역의 저명한 의사들에게 편지를 보내고 자신의 이론을 담은 책을 출간하며 손 씻기의 중요성을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그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그의 위대한 발견은 그렇게 묻히는 듯했습니다. 계속되는 조롱과 비난 속에서 그의 정신은 점차 피폐해져 갔습니다. 결국 그는 1865년 정신병원에 강제로 수용되었고, 그곳에서 의문의 상처로 인한 폐혈증으로 47세의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평생을 바쳐 싸웠던 바로 그 병으로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제멜바이스가 사망하고 수십 년이 지난 후에야 루이 파스테르와 로버트 코흐 같은 과학자들이 세균 이론을 증명해냈습니다. 그제서야 세상은 제멜바이스의 발견이 얼마나 위대했는지를 깨닫게 되었죠. 그의 이름은 산모들의 구원자로 불리며 명예를 회복했고, 오늘날 손 씻기는 감염 예방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수칙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그나츠 제멜바이스의 삶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때로는 진실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고, 새로운 변화는 언제나 거센 저항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옳은 일을 향한 신념과 꺾이지 않는 용기가 결국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그의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당신의 삶에도 자신만의 제멜바이스가 있나요? 모두가 등을 돌릴지라도 굳건히 지켜나가야 할 당신의 신념은 무엇인가요?